지금 이 소식을 놓치면 투자도 정보력도 뒤처질 수 있어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2년 만에 정상회담을 열고 한반도 비핵화 목표 유지에 공식적으로 동의했거든요. 아시아경제와 A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USTR 대표가 직접 이 사실을 밝혔는데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핵 확산 방지 원칙을 재확인한 중대 사건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합의가 단지 정치 뉴스가 아니라 우리 주식 포트폴리오, 부동산 가치, 심지어 여행 비용까지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보여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이 소식을 봐야 하는지 확실히 아시게 될 거예요.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2026년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3년 만에 중국을 방문했고 시진핑 주석과 4시간에 걸친 공식 회담을 포함해 차담과 만찬까지 진행했죠.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현장에 배석했고 ABC 방송 인터뷰를 통해 이 합의 내용을 공식화했거든요. 특히 비핵화 목표 유지라는 표현은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인데요. 과거에는 비핵화 노력 지속 정도였지만 이번에는 목표 유지라는 확고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건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핵 확산 방지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미거든요. 특히 일본과 한국 같은 주변국에 안보 신뢰를 주기 위한 포석이에요. 그리어 대표가 밝힌 이번 회담의 실질적 진전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한반도 비핵화 목표 유지입니다. 이건 북한이 핵을 보유한 국가로 인정받는 걸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이에요. 둘째, 대만 해협 현상 유지에 대한 합의예요. 중국은 대만 통일을 목표로 하지만 미국은 무력 사용 없이를 유지하자고 압박하고 있죠. 셋째,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행료 부과에 반대한다는 공동 입장이에요. 이건 중동 에너지 수송로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국제유가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단순 외교 수사가 아니라 글로벌 안보와 경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실질적 합의들이에요.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중국의 태도 변화예요. 과거 중국은 북한을 전략적 동맹으로 보호해왔지만 이번에는 미국과 손잡고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어요. 이건 중국이 북중 관계보다 국제적 신뢰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신호죠. 특히 미국은 중국의 대만 문제와 연계의 북한 문제에서 협력을 끌어냈다고 볼 수 있어요. 둘째, 북한은 외교적으로 점점 더 고립되고 있어요. 러시아와의 관계도 불안정한 상황에서 중국마저 국제 기준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니 전략적 공간이 줄어든 거예요. 셋째, 미국은 아시아 안보 리더십을 재확인했고 이는 한국과 일본 동맹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 모든 변화는 우리가 투자하는 시장에도 바로 반영될 수 있어요. 이번 회담은 과거와 확연히 다릅니다. 2024년 미중 정상회담은 주로 반도체 수출 규제와 관세 문제에 집중됐고 한반도 문제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무역뿐 아니라 안보 이슈까지 포함됐죠. 특히 비핵화 목표 유지라는 표현은 공식 공동성명에는 없었지만 USTR 대표가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신호예요. 이건 미국 행정부가 이번 회담의 성과로 안보 분야까지 확장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거죠. 중국도 이에 동의했다는 건 외교적 자율성보다는 글로벌 리더십 역할을 인정받으려는 전략적 선택이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우선 18일 오전 코스피는 7,493포인트까지 떨어졌지만 이번 합의 소식 이후 일부 경협주가 반등했어요. 특히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등 북한 인프라 개발 수혜주들이 주목받고 있어요.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강남 아파트 10곳 중 8곳이 15억 원 이하로 거래된다는 국토부 자료처럼 다주택자들이 중저가 주택을 정리하며 똘똘한 한 채로 쏠리는 추세인데 안보 불확실성이 줄면 다시 고가 주택 수요가 살아날 가능성도 있어요. 환율도 주목해야 해요.
원 달러 환율이 1499원까지 올랐는데 이번 합의로 금융시장 안정 기대감이 커지면 단기적으로 하락할 여지가 충분하죠. 실제로 18일 오전 시장 데이터를 보면 코스피는 7493.18포인트로 전일 대비 6.12% 하락했고 삼성전자는 27만 500원에 마감하며 8.61% 떨어졌어요. SK하이닉스는 182만 원선에서 거래됐지만 7.66% 내렸죠. 원 달러 환율은 1499.30원으로 소폭 상승했어요. 이건 전날 글로벌 증시 조정 영향이 크지만 이번 미중 합의 소식 이후 오후에는 경협 관련 종목들이 반등했어요. 특히 대야 TI, 코리아나 등 남북 교류 기대주들이 거래량 급증했고 이는 시장이 안보 리스크 완화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지만 낙관하긴 이릅니다. 중국이 이번에 비핵화에 동의했다고 해서 실제 대북 제재를 강화할 가능성은 낮아요. 중국은 여전히 북중 국경 무역을 통해 식량과 에너지를 북한에 공급하고 있고 운 제재 결의안에도 반대하거나 기권하는 경우가 많죠. 북한도 최근 몇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이어가고 있어요. 즉, 이번 합의는 원칙적 동의일 뿐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예요. 그렇지만 국제사회의 압박이 높아진 건 사실이니 북한이 외교적 타협을 고려할 여지가 조금은 커졌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인용문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미국 행정부가 이번 회담에서 안보 외교 성과를 내고 싶다는 의도를 보여줘요. 특히 트럼프 정부는 2024년 대선 재출마를 앞두고 있어 대중 강경 노선과 동시에 외교적 성과를 과시하려는 전략이에요. 중국도 이에 응한 건 무역 긴장 완화와 기술 규제 완화를 얻기 위한 교환 카드일 수 있어요. 즉, 비핵화는 진짜 목표이기도 하지만 양국 간 협상의 지렛대 역할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번 소식을 바탕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보면 첫째, 남북 경협 관련 주식에 단기적 관심을 가져보세요. 현대모비스, 두산로보틱스 등 인프라 및 기술 수혜주들이 반등할 여지가 있어요. 둘째, 원 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을 경우 달러 펀드나 미국 국채 ETF에 일부 자금을 배분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셋째, 안전자산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전략이 필요해요. 금값이 배럴당 2,400달러까지 올랐지만 안보 리스크 완화 시 조정될 수 있으니까요. 이 세 가지는 단기적 리스크 관리와 중장기 포트폴리오 재정비를 위한 실질적 조언이에요. 정리하면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의미 있는 외교 성과지만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해요. 우리가 주목할 건 세 가지예요. 첫째, 다음 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합의가 어떻게 구체화될지, 둘째,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지, 셋째, 중국이 실제로 대북 제재에 동참할지이에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신 분은 https://doort-ling.vercel.f에서 실시간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남북 경협주 10선과 밸류에이션 분석을 준비하고 있으니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